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강에서 뵙게 됐습니다. 자, 9강은 일반 의문문 제목이 세 가지죠. 일반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과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쉼표를 안 찍고 등호 표시를 했죠.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Do you work here? 당신 여기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나 Don't you work here? 여기서 일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나 아니면 You work here, don't you?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적어드릴까요? Do you work here? 당신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맞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Yes, I do. 맞아요. I work here.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저 여기서 10년간 일했어요. 이런 게 답변이겠죠.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나 Don't you? 일하지 않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건 말하는 사람의 성격인데 당신 여기서 여기 직원이시냐 이렇게 Do you work here? 이렇게 긍정문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여기서 일하지 않으세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어떤 심리고 이런 건 어떤 심리 이런 심리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답은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일하면 yes I do고 이렇게 물어봐도 답은 안 변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답은 일하면 yes I work here고요. No I don't입니다. No I don't work here. 여기서 일 안 해요. 그 다음에 you work here. 당신 이곳에서 일하시죠. 그 다음에 don't you. 그렇지 않나요? 자, 위에 거를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아래 거를 not이 있다. 부정어가 있다. 그래서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끄트머리에 뭐가 부가적으로 tag question이라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붙었다 해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일하면 항상 yes I do고 아니면 no I don't라는 거죠. 답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이게 핵심이다. 같다라는 거. 답이 달라지지가 않다는 거. 똑같다는 거. 이게 이번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딱 듣는 순간 이곳에 일합니까? 이곳에서 일합니까? 그다음 이렇게 들려도 이건 무시해요. 저는요. 이곳에서 일합니까? 이곳에서 일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무시하고요. 이곳에서 일합니까? 이곳에서 일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문제 푸는 방법 do 무시, don't 무시, don't you 무시. 그냥 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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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받아들여요. 어떻게 물어봐도 저는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답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예전에 선생님들 보면 뭐 don't면은 뭐가 yes는 그게 사실 내가 아니라 그러나 아니야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해서 막 머리가 빙빙 돌면서 영어가 싫어지게 만드는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법 무시 동사 부분만 가지고 일하나요? 일합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도 같다라는 거 모두 같다. 명심하시고 답변은 yes 한 다음에 부연 설명 아니면 no 한 다음에 부연 설명. 예를 들어서 일하십니까? yes 한 다음에 그냥 yes I do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말 예를 들어서 yes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10년째 일했는걸요. 아니면 no 아니요 I actually work in another department 다른 부서에서 일해요. 부연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no가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약 70%? 뭐 꼭 퍼센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yes, no로 시작한 대부분 상당수는 그렇고요. yes, no 없이 그냥 요것만 나오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하세요. This is the first day for me. 저에게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하는 건 맞는데 오늘 첫날이다 이거죠. 뭐 길 물어봤는데 I'm a stranger here myself. 저도 이곳은 처음인걸요. 이방인인걸요. 이런 거요. 그래서 70%는 yes, no가 있지만 나머지 30%는 또 yes, no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고요.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아주 이렇게 심플합니다. 똑같이 받아들여라. 무시 동사 부분. 근데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제 문제만 푼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또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을 만들어서 라이팅하고 스피킹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문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뭐 다 하면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 세 가지 의문문이 있어요. do나 does나 did로 하는 do, 그다음 조동사 can이나 will이나 이런 조동사, 그다음 비동사 이렇게 세 가지 의문문인데 각각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모르시면은 뭐 저기 주변에 동생이나 이렇게 중학교 영어책을 봐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의문 만드는 방법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누군가가 인터넷에 아주 그냥 자세하게 올려놨을 겁니다. 또 신화공 RC 책을 보셔도 정리가 돼 있고요.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문법 시간 아니라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쓰고 말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나름 영어를 꽤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 친구가 와서 자면서 야, 너 영어 잘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신 있게 그랬더니 너 의문문 만들 줄 알아? 그때 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의문문을 해석은 해본 적은 있는데 만들어서 그랬더니 영어 못하네 그러더라고. 그 형이 고등학생인데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모멸감에 밤새 책을 보면서 의문문 어떻게 만드나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건 당연히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막 책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보고 해서 그날 밤에 이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정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형 덕분에 오늘이 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형에 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뭐 저랑 좀 친한 형이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던 형이고요. 뭐 하나만 그 형 에피소드 잠깐만 딴소리 해도 될까요? 네. 공부하다 힘들잖아요. 네, 그 형이 저희 집에서 자는데 바로 옆방에 저희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소변 말고 큰 거 볼일을 보는데 꾸르륵 내리고선 그 다음에 사람이 왜 손도 좀 씻고 이런 시간이 좀 있은 다음에 나와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꾸르륵 하자마자 문이 벌컥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야 XX야 너 손 안 닦았지? 그랬더니 그 형이 왜 휴지로 닦았어 손에 하나도 안 묻었어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손에 안 묻었다고 안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형이 지금 제가 차마 장소는 밝힐 수가 없는데 모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 도시에서 족발집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손 안 닦. 예. 자, 더 이상 막 지역을 밝히면 그 동네 상인들이 다 피해를 볼까봐 제가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그런 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족발 먹으러 와 그러는데 차마 갈 수가 없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음문 다 같다. 문제 푸는 건 동사 머릿속으로 한 2번 외치세요. 일하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고요. 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의문, 부가의문 똑같습니다. 그 무시하고 문제 푼다. 자, 됐죠? 그럼 우리 문제로 바로 가도 되겠네요. 설명은 다 했고. 자, 스텝 2입니다. 문제 2개. 자, 1번 are you 뭐 to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조동사 아니면 비동사 다 똑같아요. 무시하고 뒷부분. 그래서 are you 무시하고 taking the client 고객을 데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고객을 데리고 out 나가냐 이거죠.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냐 밖에 나가서 식사하냐. 그래서 핵심은 뒷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무시하고 고객 데리고 밖에 나가니 특히 식사하러 나가니 이렇게 되는 거죠. A번 치킨 샌드위치 please. 이거는 너 저 고객이랑 밖에 나가 식사할 거야. 그때 나 치킨 샌드위치 좀 사다 줘.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거는 런치를 이용해서 살짝 연상되면서 치킨 샌드위치를 이렇게 함정을 주는 거죠. 그다음 B번 나가니 그랬더니 yes 좋았어 나가요.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그다음에 would you like 의향이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함께 할래요? 같이 식사하러 나갈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B번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직접적으로 딱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예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만 있죠. 거의 이런 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오히려 함정들이죠. 자 C번 보면 the food there 그곳의 음식은 is always delicious 늘 항상 맛있다.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핵심 질문은 밖에 나갈 거냐인데 거기 식사 맛있어. 거기가 갑자기 웬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B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뒷부분을 머릿속 꼭 외치세요. 식사하러 나가냐. 물론 안 들리면 그렇게 못 외치겠죠. 그러나
기억력을 배가하는 의미에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Aren't you going? Aren't you going? 자, 이때 aren't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going to call 전화 의사에게 오늘 오후에 전화할 건가요? 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 해설서에는 또 남들이 태클 걸까 봐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 질문 그 해석을 전화 걸지 않을 건가요라고 제가 굳이 해놓은 게 왜 해석을 그렇게 했냐고 할까 봐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실제 제가 받아들일 땐 그냥 전화할 건가요? 전화할 건가요? 오케이. A번 우리 지난번 회의에서요. 이거는 언제냐? when 우리가 언제 만났죠? 이랬을 때 답변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만났죠? 지난번 회의에서 만났죠. 뭐 이런 거의 답변인데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오후에 전화할 건가요? 라는 미래로 물어봤는데 과거로 last meeting, 과거로 나왔으니까 또 답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 다음 2번 I go about twice a month. 한 달에 약 2차례 정도 갑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갑니까에 대한 답변인데 답은 아니겠지만 Are you going to 할 때 going이란 말을 이용해서 go로 함정 비슷하게 들린 단어 함정입니다. C번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라고 그랬는데 전화할 건가요? 했더니 이미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C번이었는데 이 문제 같은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 거냐 미래인데 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답이 아닌 것 같지만 답변이 됐습니다. 대개는 문제 풀 때 시제가 바뀌어서 나오면 거의 오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미래로 물어봤는데 과거가 답일 수도 이미 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그렇지만 또 주어 바뀌면 안 됩니다. 가령 근데 이것도 조금 정확히 알아둘 게 질문이 있고 퀘스천이 있고 앤서가 있는데 당신 뭐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나 뭐뭐 할 겁니다. 이래야 답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너 해도 돼.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바뀌어야 정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있죠. 3인칭 he, Mr. Kim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 돼. 아니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자, 시제, 주어 그것도 좀 들어두는데 100%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해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가 일반문, 부정문, 의문문 핵심은 다 떼고 나머지 동사를 마음속으로 2번 외쳐서 머릿속에 기억한다 문제 푼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파트 2의 10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강에서 봬요.